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허환구 아나운서를 대신해 제가 라디오 오늘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주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정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인사권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의해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당의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하면서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건 역시 위헌이다. 현직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야당의 대표가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제2의 내란이라고까지 합니다. 거듭되는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방법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경북 도청 앞마당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지역위원회 조준희 청년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 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계엄령으로 인해 전국에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요. 45년 만에 단행된 초유의 계엄, 우리 사회 모든 이슈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건립이 됐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일 텐데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5일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천년숲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네, 지난 5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동상 개막식이 경북 도청 천년숲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높이 8.2m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은
경상북도가 부지를 제공하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성금 11억 5천만 원을 모금을 해 제작을 했습니다. 동상 하단에는 5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뒷면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생전어록도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둘러싼 12개의 배경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 사진 등이 새겨져 있고요. 이날 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계엄과 같은 현재 일련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보낸 축사는 대독 없이 다음 순서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별다른 호칭 없이 이름만 적은 하한을 보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날 제막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상을 건립한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5,0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요? 네,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을 해서 1년 정도 동상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위원은 약 7,000명, 그리고 일반 국민 13,000명의 성금이 모였다 합니다. 추진위는 성금 모금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남미 등 세계 각지에 사는 교민들도 동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막식에 앞서 동상은 공개되기 전까지는 흰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현장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제막식은 축하 공연, 기념식수 등 사전 행사 이후 경과보고와 기념사, 한영사,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날 발언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공예에 주목하며 이를 칭송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 박성만 도의장 등을 비롯해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네, 이철호 도지사는 한영사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10번째 경제대국이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며 누구나 공과 가는 있다. 미국 대통령들도 공가가 있지만 온 나라에 동상을 세워놨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폄하하지 말고 서로 도와서 국민이 화합하도록 경상북도가 그 중심에 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성만 도의장은 계엄, 탄핵과 같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정치, 대한민국을 지켰던 경북의 정신을 기리며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 탄핵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킨 나라, 얻은 정권인데 두 번의 탄핵을 당한단 말인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 영남대 개교 77주년을 기념해 건립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날계란, 밀가루 등을 만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네, 지난달 10일 오후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원 40여 명이 영남대 천마 아너스파크에 건립되어 있는 전 대통령의 동상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고 역사의 제인 타카키 마사오라는 팻말을 걸고 검은 천막을 씌웠습니다. 당시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영남대 설립자가 아닌 강탈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동상은 개교 77주년을 맞아서 영남대 출신인 재미사업가 이돈 회장이 4억 원을 기부해 지난 10월 건립됐습니다. 영남대는 1947년 개교한 대구대학과 1950년 건립된 청구대학을 박 전 대통령이 1967년에 통합을 했고 그 역사는 1947년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동상의 밀가루 투척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민주동문회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 동상에 밀가루와 계란을 투척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윤동환 영남대 총동창회 회장과 이돈 미주연합 총동창회 회장은 민주동문회 회장과 비정규직 교수노조 영남대 본회장 등 3명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히는 한편 전날 있었던 민주동문회 측의 기자회견도 불법 집회라며 경찰에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동문회가 계란과 밀가루를 투척했을 당시의 기자회견은 사전 집회신고 절차 없이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대학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천년숲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 외에도 청도, 구미, 경주, 경산 등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면서 동상을 세우기도 했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급격하게 늘어난 건 아무래도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던 2010년 이후인 것 같습니다. 이때 포항, 청도, 구미 등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고요. 또 최근에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동상은 보문관광단지 50주년을 기념해서 보문관광단지를 만든 박 전 대통령의 공을 기린다,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단지를 둘러보는 모습을 담았다 보니 지난 10월 경북도청 각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재, 미화, 인권 탄압 등의 문제일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죠. 네, 지난 10월 국감 당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 언론 등이 독재자와 독재자의 딸의 동상을 보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눈부신 경제성장, 또 그 이면에 있는 독재와 인권 탄압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산업화도 박 전 대통령의 공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을 양산을 했고 노동자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상 건립에 찬성을 하는 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호남에도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세워져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지역적 관점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민주주의가 먼저냐 산업화가 먼저냐라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시절에는 민주주의보다는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어쩌면 국정 최우선 가치였을 겁니다. 반대로 현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상황에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존중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다 해서 박 전 대통령을 무슨 종교의 교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동상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도 분명히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선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동상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바라보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동상 건립은 북한의 김씨 왕조와 다를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순류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앞서 경북도천 청년숲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그렇고 또 동상 건립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지역위원회 조준희 청년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발령됐습니다. 이 비상계엄 발령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불법,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자 세계적인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실현돼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특히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헌정 질서를 포기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친위 쿠데타를 한 자의 대통령직 직무 정지와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고 사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하는 와중에도 행동으로 나선 민주시민이 있음을 전 세계에 확인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부딪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본래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를 중단하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우상화, 민주주의와 정의를 훼손한 시대적 퇴행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비상계엄을 4차례나 선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강권 정치의 시대에 향수를 일으키는 역사적 퇴행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억압, 인권 탄압, 유신 독재라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이러한 인물의 우상화는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의와 인권, 국민 주권 시대의 발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네, 성명서에서 동상 건립 반대 이유로 공원 녹지법 조례 부재, 허가 절차의 불투명성, 모금 과정의 공정성 문제, 동상 관리 책임 및 비용 불명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경상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천년숲이라는 공공지 대여 주체가 돼서 동상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24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는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북도에는 건립에 필요한 조례 규정도 없을 뿐더러 점용 허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상 건립 모금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성주군 이장회의에 이를 홍보하는 자료를 성주군이 직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경북도가 각 지자체의 모금액을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심을 샀지만 경북도와 성주군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천년숲은 경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상 건립 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년숲을 관리하는 경북도가 동상까지 관리할 의무를 떠안을지도 미지수고 만일 경북도가 관리한다 하면 도민의 혈세를 동상 관리에 사용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하단 앞면에 5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근대화의 영웅이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대 대통령 중에 공과에 대한 평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물론 경제개발 계획과 산업화로 국가 경제 성장에 주력했다는 사실은 지지 여부를 떠나 대표적인 공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소 무리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사과가 아닌 3억 달러라는 헐값에 일제강점기 35년의 아픈 역사를 맞바꾸기도 했죠. 이때 졸속으로 처리한 문제가 현재까지도 한일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정경유착, 경제적 양극화,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은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평가가 독재자였다는 점인데 군사 쿠데타,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적에 대한 폭력, 또한 숱한 인권 탄압을 저지른 점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군사 독재, 국민의 기본권 말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납치 및 살해 시도를 비롯한 정적 탄압으로 1인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확립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겪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독재 정권의 탄압에 피해를 본 산 증인분들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러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상화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굳이 안동에까지 세워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안동은 특히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안동에 친일과 독재를 자행한 인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론이 크지만 건립 과정에서 안동 시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천년숲은 경상북도의 미래, 천년을 내다보며 조성한 곳인데 군사 쿠데타로 민주화를 탄압한 인물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네, 경북도청 천년숲 광장에 지난 5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현재 경북과 대구에 추가적인 동상 건립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탄압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의 선구자 격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아무렇지 않게 세우는 지금이 2024년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로 만든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어받기 위해 분투해온 국민의 뜻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듣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지역위원회 조준희 청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이언티와 이문세의 목소리입니다. 눈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사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교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교환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격동의 한 주였는데요. 비상계엄에서부터 탄핵안 부결까지 1년의 사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한 주였죠. 네. 지난 3일 밤이었죠. 사실 우리 국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평온한 일상의 밤도 빼앗겼고 가슴도 저려야 했고 당혹감이나 분노는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은 저도 들었고요. 또 시중에 많이 돌았지만 설마 21세기 대한민국에서요. 네. 장갑차가 서울 도심 가로지르고 또 중무장한 병사들이 국회의사당 난입하는 장면, 이것 보리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이 어려웠거든요. 네. 정말 우리 국민이 어떻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40여 년 전에 정치 후진국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런 생각에 이러니까요. 사실 좀 참담합니다.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맨몸으로 장갑차 가로막으며 국회를 지켜주신 또 국민들이 계셨고, 네. 또 헌정 파괴 막으려고 다수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비상 상황에서 침착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우리 민주 역사의 퇴행을 이점에서나마 멈출 수 있었다. 무척 다행이고요.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을 보여준 또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심지어 여당 대표도 스스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네. 헌법과 법률에 반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을 행사한 건데요. 이게 바로 내란이고 군사 반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난 3일 밤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 헌정을 짓밟은 내란 수괴, 범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네. 탄핵은 물론이고요,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락이죠. 지금 탄핵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정권 빼앗긴다. 사실은 그 이유로 네. 결국 탄핵을 거부했는데요. 저는 이건 명백한 내란 방조고, 그리고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스스로 위헌 정당임을 자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네, 명백한 내랑 반조다.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네.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 운영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진짜 매번 여러 번 당혹스러워요. 예. 국민의힘이 탄핵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뭐였냐면요, 탄핵을 하면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 네. 이것이 이유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라디오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요. 탄핵은요. 내란처럼 헌법 위반하고 제멋대로 권력 행사하는 그런 무질서가 아니고 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야말로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네. 헌정 질서 안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 그것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때 그 권력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거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수하는 방법, 그 길이 탄핵인데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 권한을 특정 정당에 일임한다. 그리고 또 이 정당은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한다. 국무총리와 국회 소수 정당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헌법 어디에 있나요? 아니, 우리 헌법이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도록 허용합니까?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배제하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 민간인인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럼 이게 바로 헌정질서 중단인 거죠. 네. 예. 더구나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일어난 내란의 공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수사 이런 대상이죠. 사람, 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과 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고 모의하는 것, 그 자체가 내란 행위예요. 네. 그래서 이 사실만으로 두 사람은 내란죄로 구속수사해야 될 대상이 된 겁니다. 내란죄로 구속수사해야 될 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덕수, 해주셨어요. 한동훈, 두한 씨는 요 사실만으로도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네, 구속수사 대상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구속수사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은 전국 안전 방안을 여당이 이름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인사권 여전히 행사하고 있고요. 국군 통수권도 여전히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헌적이고 어불성설이에요. 심지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사과하시면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일임했어요. 네. 국회는 헌법기관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일임한다. 이거는 말이 돼요. 네. 그렇지만 여당에 그것도 표현을 그때 이렇게 쓰셨잖아요.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아니 자기 당의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이건 사과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헌법을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나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한다는 것 자체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위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또 그 말도 안 지키잖아요. 그 말도 말이 안 되지만 자신이 내뱉은 그 말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어제 두한 씨가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얘기하고 대통령 직무 배제 얘기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안 제가 했고 그 직전에 또 진실과 화해 추진위원장도 임명했고 지금 여전히 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여당의 중진이죠. 그분이 모 방송에 나와서 실토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조용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을 다 운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실토도 했고요. 국군 통수권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에게 이거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을 통해서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 이상
국군 통수권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여전히 네.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뭐 지금 계속 얘기됐지만 지금 제일 저희가 걱정하는 게 국지전 유발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뭐 무인기를 보낸 것도 결국은 비상계엄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고 네. 스웨 5도에서 해병대가 북을 향해서 포격을 한 것도 비상계엄의 일환이었고 네. 그것들이 다 여의치 않자 오물풍선 북한에서 날릴 때 그 원점, 그럼 원점이라는 건 북한 땅이거든요. 네. 북한 땅에 타격하겠다 지시했다 하잖아요. 타격한다면 방법은 둘밖에 없잖아요. 미사일을 쏘거나 공군기가 가서 폭격하는 건데 그런 것을 얼마 전까지 기획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권한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지금 탄핵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이 직무 배제는 되었지만 권한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탄핵을 통해서 박탈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요. 네네. 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된 적이 없어요. 그건 네. 단지 예. 한동훈 씨와 네네. 한덕수 씨가 네네. 앞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두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네네. 그 얼토당토 않는 그 두 사람의 공동 선언일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도 없고 힘도 네. 없죠. 심지어 여당 안에서조차 무슨 소리냐 하고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 대통령 직무 배제하냐 하고 네.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무 배제할 수도 없겠거니와 현재 말씀하셨듯이 인사권도 행사하고 네.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타당하죠. 네, 여전히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어떤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게요. 솔직히 네. 한 대표의 이 태도가 여러 번 오락가락했잖아요. 네네. 분명히 그 계엄 선포되었을 때 첫 일성은 위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러면 위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위법적인 군사력 동원이고 그래서 내란인데 그래서 중간에 어느 시점에는 대통령 직무 배제해야 된다, 직무 정지해야 된다 하면서 탄핵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히는 것 같더니만 대통령을 면담하고 와서 지금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네네. 저는 한 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한 것 자체가요. 사실은 내란 수괴와의 만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체도 벌써 문제가 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만남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는데 네. 저는 뭔가 모종의 거래가 오갔다. 예컨대 한 대표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나 탄핵하면 정권 넘어간다. 너한테도 기회 없어질 거다. 그러니 시간을 쭉 벌고 그 사이에 재정비해서 야당 대표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당신이 대통령 할 수 있는 기회 만들겠다. 내가 만들어주겠다.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말을 믿고 대통령 하고 싶은 욕심에 이 국난, 이 네. 내란이라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은 깜빡 이제 놓치고 지금 오직 본인의 이런 좀 사욕의 판단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데요. 네. 모종의 거래가 오갔다. 사욕의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바로 나타난 장면이 네. 그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담화였잖아요. 네. 마치 다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이제 대통령 권한의 최소한 절반은 내가 행사하겠다. 이게요. 법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 누구나 다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명색이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 취해 있다. 본인의 그 사욕에 취해서 그리고 그 소소한 어떤 자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지금 저는 엄청난 지금 오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신임 원내대표 12일 날 선출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이 와중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이분은요. 네. 그 계엄 선포되었을 때 여당 의원들 국회로 가려는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들였고 네. 또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데 가담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란 공모에 함께했던 이런 범죄자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게다가 엊그제 탄핵 소추 의결할 때도 자당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의원총회라는 이름으로 회의실에 넣고 문을 닫고 감시했잖아요. 이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저는 의원직 제명되고 역시 내란죄로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분도 사퇴 얘기는 하지만 사과 반성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고 그런데 또 이런 분을 지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재신임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번 이 내란을 초래한 이 사태가 지금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란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는데 이게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내란에 방조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으니 사퇴하라는 게 아니고 친윤과 친한 사이의 권력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 정말 이거는 도대체 저 국민의힘을 어찌해야 되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6시 49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연 참여할까요? 참여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참여하게 하는 그 동력은요. 진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여론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정말 놀라고 정말 가슴 쓸어내렸잖아요.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내란, 군사반란,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말들이 우리 역사에서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국민의힘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 정말 당신들 이번에 이 탄핵소추에 참여하고 가결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 가깝게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당신들 심판하겠다. 저는 이렇게 좀 국민들께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국민들께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특히 우리 경북 주민들 내가 뽑은 대통령이고 내가 선택한 정당이라도요. 이건 아닙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다.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뽑아내고 민주 헌정 질서 우리 경북이 지켜내겠다. 저는 좀 이렇게 각오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간절한 호소로 이렇게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